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거를 하니까 민망하네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환형 인턴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정말 최근에서야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마지막 올렸던 영상에서 취업 준비하면서 얻은 팁이나 이런 공부 방법들 같은 거 공유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로 바쁘고 조금 조심스럽다 보니까 이제서야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이제 제가 영상도 다 내리고 해서 구독자분들도 많이 떠난 것 같고 저도 영상을 너무 올린 지가 오래돼서 이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얻은 팁이나 제가 했던 방법들 같은 거를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어떻게 은행을 준비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취준 기간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2월부터 2022년 올해 2월까지 총 2년을 거의 꽉 채워서 준비를 했어요. 2년을 하면서 다 취준으로만 한 건 아니었고 금융공기업에서 인턴을 2번을 중간에 했었고 올해 2월에 전환형 인턴으로 회사 입사를 하게 돼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정규직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처음에는 졸업할 때까지 취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취업을 하기가 되게 싫었어요. 뭔가 나만의 것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서 취업보다는 뭔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서 4학년 때까지 정말 졸업할 때까지 딱히 막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 거를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장 내 거를 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취업 준비를 하게 됐는데 어떤 회사, 산업군을 준비를 할지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취업 준비를 막 시작할 때는 코로나 전이어서 은행 채용 인원이 좀 많았던 편이고 연봉도 굉장히 높고 근무지도 아무래도 거주지 주변으로 가다 보니까 순환근무나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업을 제외를 하다 보니까 사기업 중에서 당장 준비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을 했을 때 은행이 가장 저한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도 재테크나 돈을 모으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고객 응대 아르바이트, 드럭스토어, 의류 브랜드 이런 데서 알바를 했어서 그런 경험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막 방법이라고까지 할 거는 없는데 그냥 저는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는 마스터 자소서를 만들고 이제 경험 정리도 따로 해본 것 같아요. 경험 정리는 막 동아리를 하나 했으면 그 동아리에서 내가 자소서에 쓸 수 있는 소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책임감, 갈등 해결, 협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이 활동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나? 이런 거를 좀 사소하더라도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험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면접 때도 가끔 이게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나 동아리나 이런 거에서 일의 크고 작음 불문하고 내가 여기서 책임감을 발휘했던 경험이 있었나? 아니면 누구랑 협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깊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자소서를 쓸 때 소재를 찾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험 정리를 이렇게 먼저 저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마스터 자소서를 만들었는데 공통질문 대비로 만든 거라서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기업이나 공기업 모든 기업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소재들은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거는 성격의 장단점 한 2가지 정도 쓰고 성장 과정도 가치관
역량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쓰고 뭐 갈등 해결 경험, 책임감 발휘 경험, 나의 강점 이런 공통 질문 같은 거를 마스터 자소서에 적어놨어요. 그리고 저는 자소서 쓸 때 일단 제가 주의를 했던 거는 소제목을 꼭 쓰는 거, 그리고 두 갈씩으로 쓰는 거, 문단을 적절히 나누는 거, 그리고 문장 길이를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거,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그냥 딱 봤을 때 되게 깔끔하고 구조화되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저는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 글을 쓴다고 할 때 역량을 첫 번째 문단에 간단하게 두 가지식으로 소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경험,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이 역량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 이렇게 해서 한눈에 딱 봤을 때 좀 파악하기 쉽게 쓰는 거에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게 실천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장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것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문장이 너무 길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구구절절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문장을 끊어서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은행은 특히 조금 특이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금융이 되게 빨리 바뀌잖아요, 은근.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 은행 자소서가 특히 그 트렌드 반영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통 질문도 있으면서 그 트렌드를 반영한 질문도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오픈뱅킹이 막 붐업 했을 때는 오픈뱅킹에 대한 자소서 질문이 굉장히 다 은행마다 많았고, 마이데이터면 마이데이터, 자산관리면 자산관리 해서 그 트렌드에 관련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트렌드에 대한 질문을 그때 막 엄청 고민해서 쓰기보다는 취준을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자기의 그 생각을. 그래서 저는 경제신문을 취준할 때 2년 동안 계속 봤고, 지금도 경제신문은 구독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은행들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가 신문에 나와서, 특히 관심 있는 은행 같은 거는 따로 스크랩을 해도 좋은 것 같고, 저는 막 경제신문을 따로 막 시간을 내서 하기보다는 아침에 뭐 스터디 가는 길, 그때 그냥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이렇게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자투리 시간들, 아니면 진짜 공부하기 싫은 날 같은 거 있잖아요. 스터디 카페에 갔는데 오늘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이러면은 그냥 조금 천천히 경제신문 읽고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되게 도움을 받은 거는 합격 자소서를 보는 거였어요. 독금사나 이런 데 보면 합격 자소서 탭이 있거든요. 많은 좋은 분들이 이제 합격하신 그 질문을 올려주시는데, 되게 안 써지는 문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회사 이름을 치거나 그 질문 키워드 같은 거를 쳐서 찾아보면,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풀어냈구나 라는 감이 오더라고요. 그 합격 자소서를 그대로 베끼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말을 바꿔서 차용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봤구나 하면서 생각 전환도 되고, 그래서 합격 자소서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인한테 자소서를 봐달라고 했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주변에 아마 취준을 또 엄청 잘하고 취업도 잘한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서류 합격률이 굉장히 좋은 친구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 한 번만 이거 봐주면 안 되냐, 그러면 같이 취준 스트레스를 아니까 잘 봐주거든요. 한 은행의 자소서를 친구한테 보내서 봐달라고 했었는데, 계속 제가 쓰다 보면 어디가 어색한지 이런 거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찝어주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수동태 문장을 많이 쓴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좋았고, 금융권이면 금융권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면 또 그들의 인사이트로 답변을 봐주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도 되고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소서를 보여주는 게 사실 조금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이어서 주변에 같은 업종을 준비하는 친구분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필기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하루에 막 그렇게 공부 시간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좀 공부를 정말 고시처럼 아니면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처럼 막 길게 막 할 수는 있겠죠? 노력을 하면? 근데 굉장히 그거를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평일 5일 완전 빡세게 공부하고 주말에 노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7일을 꾸준히 공부를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은행 준비하는 친구들이 없고 그래서 스터디를 초반에 했었어요. 완전 저는 스터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다 그때 처음 시작했던 거라서 되게 막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정보 공유도 많이 하고 하면서 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은행 필기가 물론 막 NCS만 있는 곳도 있는데 보통 NCS랑 전공, 경제, 경영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NCS는 신원의 피셋이라고 되게 유명한 강의잖아요. 그 강의를 듣고 NCS 공부를 시작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문제 푸는 방법이라든지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팁 같은 것도 굉장히 잘 알려주는 강의라서 저는 이거는 누가 평소에도 뭐 NCS 강의 같은 거 추천해줄 만한 거 없어? 이러면 저 이거 무조건 추천을 했었거든요. 신원 피셋 강의를 정말 정말 강추를 드리고요. 그 빠꼬미 NCS라는 강의도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응용수리 부분은 좋았는데 다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었거든요. 응수가 정말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빠꼬미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타민이라고 뭐 덧셈이랑 곱셈, 뭐 분수 비교 이런 거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그냥 인터넷에서 살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PDF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거 아이패드로 풀었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처음에 웜업식으로 풀면 좋고 실제로 이걸 꾸준히 풀다 보면 속도가 빨라져요. 저는 이 비타민을 처음에 풀었을 때는 그 덧셈을 6분을 넘겼었어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4분 정도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리신 분들이나 분수 비교를 잘 못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을 꾸준히 푸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처음에는 신원 피셋을 한 2, 3회독 했어요. 그 기본서랑 문제가 있는데 기본서 강의도 한 2회독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강의도 한 2, 3회독 한 다음에 복무를 풀기 시작을 했고 복무를 풀다가 민경채로 넘어갔고 그 다음에 공기업 NCS 문제집을 풀었었거든요. 복무를 제가 많이 풀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복무로 NCS 공부를 하는 거는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복무가 문제 컬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NCS 공부를 복무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경채나 그냥 공기업 NCS 아니면 7급 피셋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푸는 게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요. 복무는 이제 시간 관리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풀거나 아니면 필기가 막 거의 막 임박했을 때 한 2주 전, 3주 전? 이 정도 때는 이제 문제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공부는 그때서야 좀 푼 것 같아요. 그냥 팁이라면 팁이고 그런데 NCS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잘하는 유형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점이 있는 잘하는 문제 유형의 순서가 명제추론, 의사소통, 상황 판단 이 순서라고 생각을 해서 어차피 NCS 다 풀기가 어려우니까 잘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부터 풀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너무 복잡해 보여 이러면은 안 풀기도 했지만 그리고 응수는 정말 제가 못해서 응용수리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 하면 보고 그냥 거기는 넘겨버리고 그랬거든요.
NCS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내가 잘하는 유형이 뭔지 아니면 풀기 전부터 되게 싫은 문제들도 있어요. 그냥 그 문제 자체가 보기가 싫은 그런 경우도 저만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먼저 풀자 이런 느낌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좀 풀고 싶은 문제가 뭔지, 좀 잘하는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를 보통 풀 때 3번 먼저 풀고 3번, 2번, 4번, 1번, 5번 이렇게 이런 순서로 갔던 것 같거든요. 중간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1번부터 5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부터 지그재그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팁이라면 팁이고 그냥 저의 방법이었다 이런 거였고, 사실 저는 여태까지 뭐 합격하고 한 회사들 문제 푼 개수 보면 많이 푼 적이 정말 없었거든요. 신한 필기 시험 보고 좌절을 했었어요. 평균 보통 사람들이 한 50개를 풀었다 하면, 그러니까 그게 50개 푼 게 평균이면 저는 한 40개? 이 정도밖에 못 푼 거예요. 그 막 자소설닷컴이나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제가 정말 좌절을 했었어요. 내가 은행 준비를 이렇게 오래 하고 공부를 그래도 꽤 했는데 이거밖에 못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난 이미 떨어졌구나 생각을 하고 엄청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농협도 그랬고 국민도 그랬고, 저는 한 번도 그 평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이만큼 풀었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항상 적게 풀었어요. 근데 또 붙은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느리게 풀어도 정확성이 높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속도 때문에 되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원체 그냥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이 속도 느린 거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저 같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도 느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문제 푸는 속도가 항상 남들보다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확성이 높아서 붙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 전공, 이제 완전 초창기에는 테셋만 공부를 했었고 취업을 준비했을 때는 사실 경제가 테셋 정도로 나온다는 게 사실이었어서 테셋만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원도 줄고 좀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매경이랑 테셋을 둘 다 저는 봤어요. 매경은 좀 경영 부분이 많아서 경영 쪽 공부를 하려고 매경을 봤었고, 그다음에 테셋은 좀 경제가 좀 더 자세히 나와서 이 부분은 테셋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경이랑 테셋을 둘 다 봤었고, 근데 그러고도 이제 경제 부분이 커버가 안 돼서 황정민의 공기업 객관식 경제학 700제 이 문제집을 또 풀었어요. 사실 강의도 샀었거든요. 이 선생님의 강의 스타일과 저랑 맞지 않아서 이 강의는 안 듣고 다른 강의를 들었어요. 스터디 파이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텐데, 이분이 공기업 경제학이랑 다른 강의들도 굉장히 다 올려주시거든요. 이시부터 거시까지. 근데 이분이 강의력이 정말 좋으세요. 설명도 진짜 너무 잘해주셔서 모르는 거 있을 때도 자주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의를 추천하면 너무경이라는 또 그 채널이 있어요. 이분은 테셋이랑 매경 쪽 강의도 있고 되게 헷갈리기 쉬운 채권이랑 이자율의 뭐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경제 관련 상식 이런 것도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추천드리고 싶은 강의예요. 그리고 경영도 조금 나오는데 매경 문제집을 그냥 2개를 사서 단권화를 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는 제가 경영학 원론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주로 봤었고, 이거는 그냥 경영뿐만 아니라 경제도 저는 이렇게 다 단권화를 했거든요. 이렇게 다 단권화를 해서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단권화를,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 게 되게 편해요. 시험 막
이틀 전에 문제를 저는 막 엄청 풀기보다는 그냥 이 이론을 다 보고 갔거든요. 여기다가 문제 풀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따로 추가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그냥 이것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은 뭐 경제나 경영 이런 거를 단거나 정리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경제상식 같은 부분은 에듀크라운에서 나온 금융 일반 상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초반에는 이걸로 금융 상식을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친구가 보내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신문에서 모르는 용어 나오면 그것도 추가해서 넣고, 문제집 풀면서 새로운 용어 나오면 추가해서 넣고, 이래서 그것도 경제 상식도 좀 단권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단권화를 스프레드시트에 하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거든요. 스프레드시트에 하면 모바일로도 편집을 할 수 있고 PC로도 할 수 있는데 뭘로 하든 그때그때 다 반영이 돼서 그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시트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회계도 기은 대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기은은 항상 제가 준비한 것보다 회계 원리를 준비하면 이제 신문사를 내기 시작하고 막 그래서 기은은 사실 조금 포기했었거든요. 이제 회계는 그 황윤아의 공기업 회계약, 회계 원리를 듣기는 했어요. 초 다지기에는 좋은 것 같아서 회계를 기초라도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황윤아의 공기업 회계약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사실 면접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세타를 제가 7번인가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면접은, 그러니까 제가 막 팁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면접을 막 잘 보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어서. 근데 그 면접을 못 보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공유를 해드리면, 그냥 제가 면접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느꼈던 게 준비를 항상 맥스로 하자 이거였거든요. 제가 어떤 기업 면접을 보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한 7가지 정도 있었어요. 기업이 하는 일이 완전히 저한테 익숙한 건 아니었어서 며칠 동안 준비를 하는데 정말 딱 하나를 잘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 면접관 분이 하필 그거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 7가지 중에. 그래서 뭐 말아 먹었죠? 대답을 잘 못하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준비를 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할 정도로 좀 할 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힘들겠지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이런 마음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이것까지 내가 하자 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뭐 좀 더 일찍 붙지 않았을까. 뭐 저는 지금 회사가 제일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면접에서 2갈식으로 말하는 연습을 저는 면접 준비할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면접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면접을 보는 기업은 다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도 정말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스터디를 할 때도 그 목소리가 떨리는 사람, 그게 저거든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저처럼 조금 많이 떠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초반에 좀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면접 경험이 쌓이면 면접 스터디 한두 번만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스터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동공지진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당황을 하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이거는 뭐 영상을 찍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람이 말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이 말해준 피드백 때문에 내 답변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그게 저는 좀 싫더라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베껴서 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제 취준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은행만 준비를 한다고 했었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정말 은행만 거의 썼고요. 1년 지나서 이제 취업이 안 되니까 좀 더 뭐
캐피탈사도 쓰고 경제단체도 쓰고 사기업도 쓰고 좀 다양하게 썼는데, 그러면서 후회를 했던 건 처음 1년 동안 은행만 제가 서류 지원을 한 게 조금 후회가 됐어요. 내가 다른 데를 썼으면 취업을 더 빨리 했었을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그 서류를 한번 쓰고 그 과정에서 내가 또 경험 정리도 하고, 그리고 운 좋게 서류가 붙으면 면접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 면접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자산이 되었을 텐데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은행이 아니라고 바로 서류도 그냥 안 쓰고 막 이랬던 게 좀 분명히 추후에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얻지 못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언제 한번 그냥 신용정보회사를 썼었거든요. 그때 쓸 때만 해도 사실 어떤 일을 정확히 하는지도 몰랐고 그 신용정보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뭐 서류를 어찌저찌 해서 쓰긴 했는데 뭐 탈락을 했어요. 근데 한 1년 뒤에 제가 농협자산관리회사라고 농협 계열사의 이제 부실채권을 관리해서 이제 자산 건전성을 높이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를 쓸 때 신용정보회사 공부를 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신용정보회사는 서탈을 했지만 그 농자사는 최종 면접까지 갔었고, 신한은행 채탈을 하고 정말 많이 슬프고 우울했었는데 그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곳에 자소서를 정말 억지로 썼어요. 진짜 나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한데 그래도 쓰자 하고서 억지로 썼었는데 이것도 결국엔 최종 면접까지 제가 갔고, 말씀드린 그 7개 주제 중에 하나를 준비를 못했었는데 그거를 물어봤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항상 맥스로 하자라는 그 교훈을 얻게 해준 회사가 그 중소기업 중앙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 교훈을 얻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진짜 맥스로 준비를 했어요. 사실 직무가 저한테 막 제가 여태까지 막 크게 준비를 하고 공부했던 분야랑은 좀 달랐었는데 중기중앙회에서 이 교훈을 얻고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런 보람이 있었던 게 그때 한 면접관 분, 그러니까 저 거의 제 사수님이죠. 그분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막 보면서 정리를 했던 그거를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답변을 드렸고, 실제로 그때 면접을 볼 때 이 내용은 어떻게 알게 됐냐 라고 질문을 받았었고, 입사를 한 후에 같이 면접에 들어간 팀원분들한테 아니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해온 애가 어딨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퇴탈했다고 싶어서 막 엎드려 있고 놀러 가고 막 그랬으면 중기중앙회 면접을 못 봤을 거고, 그럼 거기서 면접 준비를 맥스로 하자는 그런 교훈도 못 얻어서 지금 회사에 못 다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류를 여기저기 쓰다 보면 그때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도 정말 그게 자산이 돼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그냥 저의 경험이지만 단순히 여기저기 서류를 많이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 그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인턴을 하면서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공공은 사실 되게 공부량이 되게 많잖아요. 은행 필기랑은 좀 난이도 자체가 다르니까 금공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모르겠지만 은행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는 인턴을 하면서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처럼 좀 시중 기간이 길고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그런 게 지루하신 분들이라면 인턴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저는 금공에서 2번 인턴을 했는데 다들 굉장히 훌륭한 친구들이었고 실제로 자극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멋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저렇게 스펙도 좋고 머리도 좋고 그런 친구들도 공부를 저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다 이러면서 자극도 많이 받고 해서 그 예보 인턴 끝나고 정말 나름 또 그 친구들한테 자극을 많이 받아서 공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극도 많이 받고 좋은 인연으로 아직까지도 잘 만나고, 그래서 저는 인턴하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 주금공 인턴을 했던 경험이 지금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금융권을 준비하는데 금융권에서 활동한 경험이나 인턴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인턴을 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회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무조건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제가 하면서 굉장히 후회라기보다는 생각을 했던 게 가성비를 따지지 말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은행 준비할 때는 막 사람도 많이 붙고 은행은 자격증 없이도 붙은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자격증 없이도 붙은 사람 많은데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막 가성비를 따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없어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더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더 안 했던 거죠. 자격증도 사실 딸 수 있었는데 뭐 굳이 따야 돼? 라는 생각이 안 했고 그런 마음가짐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는 공부 방법들이나 취업 준비할 때 가졌던 생각들 같은 거를 공유를 해봤어요. 막 지금 취업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미 오래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뻔하지만 비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랑. 저도 초반에는 주변에 일찍 취업한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업권 금융을 준비해도 결국에 또 결과가 또 달라지고 준비하는 방향성도 달라지고 그러는 걸 보면서 그냥 각자 인생 살아가는 거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막 어떤 말을 사실 하고 싶은데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만 안녕.